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첫 소식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발인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앞서 빈소에는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조화를 보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방문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기리고 윤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이지만 길면 이번 주까지 조문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워낙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나 수해 그 참사에 관한 것들, 오송 참사, 그리고 잼버리 사태, 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 논란까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게다가 또 한미일 3자 회동까지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 전국을 둘러싸고 굉장히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직 대통령의 부친이 별세한 게 처음입니까? 예, 2019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두 번째고요. 부친상은 처음입니다. 부친상은 처음이고. 자,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는 업무를 보내고 오후에는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바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17일 조사 휴가를 냈는데요.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오전에는 대통령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받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이 빈소를 비웠던 어제 오전에는요. 이학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등 고인의 후배와 제자 등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3일간의 가족장을 마치고 오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까? 예, 한미일 정상이 첫 별도 3자 회의를 갖는데요. 네. 2015년 이후에 외국 정상이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정은 17일 출국을 해서 20일 자정을 넘겨 도착하는 1박 4일 일정의 강행군으로 보입니다. 1박 4일 일정이다. 자, 다음은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당대표 이후에 네 번째 검찰 출석인데 이번에도 홀로 출석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예, 이재명 대표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검찰 소환인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 20분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환되는 혐의는요. 이제 백현동 관련된 혐의인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겁니다. 자, 출석 관련해서 홀로 가겠다고 했지만 전에도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같이 있었고요. 또 많은 지지층들이 있어가지고 또 혼란도 야기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이 될까요? 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 네. 무리한 수사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법의 저는 정치화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갖다가 또 이제 무리한 수사다 이래버리니까는 또 지지자들이 모여서 또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는 수사다, 백형돈 의혹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속했던 대선 캠프에서도 2021년도에 의혹을 제기했었고 저도 이 옹벽 아파트를 다녀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SNS에 보면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일자도 있고 장소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간다고 하지만 좀 지지층이 좀 와달라 이렇게 의식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은 네. 포기한 거니까 이제 출석은 하는 것인데 조사는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조사 일정까지 해서 웹자보를 하나 올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내린 것 같던데 아무래도 지지층에게 일시와 조사 장소를 다 밝힘으로써 조금의 응원을 좀 바랬던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한 푼 사익도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게 정면 돌파를 하겠다. 뭐 조사 분량이 꽤 많이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억울하다. 이건 예. 무리한 수사다.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배임죄라는 것이 이게 제3자에게 이익을 줘도 성립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법률적 판단을 좀 더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배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금전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좀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에게도 결백으로 하는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당대표 취임 이후에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이제 여론전에 나선 것인데요. 네. 각 시도당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는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면서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다라고 말했고요.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검찰이 250여 쪽의 질문지다. 뭐 질문이 꽤 이제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질문지는 준비한 거고 또 답변을 하다가는 또 새로운 내용들도 아마 들어갈 걸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심야 이후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자,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다가 이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물증들, 공문이나 여러 가지 물증들이 나온 것도 있고 또 관련자들의 지금 증언도 일정 부분은 수집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뭐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뭐 만약에 부인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뭐 강력하게 부인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이 검찰 조사의 핵심 쟁점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은 이게 지금 종상향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네. 굉장히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지내던 김인섭 씨가 이제 그 중간에서 로비스트로 등장을 하면서 그 종상향이 갑자기 4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고 엄청난 이익이 이제 민간에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또 배제된 빠졌고. 경위도 또 굉장히 의심스럽고 어찌됐든 간에 그 로비스트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한 77억 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런 관련성 내지는 그 정진상 실장이나 그 주변인들과의 뭐 금전에 오고 갔을 가능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나 몰랐냐 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물증 내지는 증언들을 통해서 아마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김인섭 씨가 로비 역할을 했냐 이 부분,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4단계 종상향이 된 게 뭐 박근혜 당시 정부 때 정부의 어떤 지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쟁점이 아마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현재 일본의 7호 태풍 란이 지금 상륙했는데, 자, 여기서 일본 기상청이 태풍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를 했네요. 예, 일본 기상청이 태풍 경로를 알리는 기상 지도에서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항상 표시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케시마면 일본 거고 독도면 우리 용어인데, 그죠? 자, 서경덕 교수 개인 SNS 사진 보면 울릉도 독도사에 사선이 그어져 있고 다케시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일본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고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본에서 특히 또 기상청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의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국민들의 그 정서에도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말씀대로 기상청이 뭐 정부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 특히 일본인들이 태풍 소식 알기 위해서 방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 다케시마? 우리 거? 일본 말 구역 그렇죠.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뭐 지금 뭐 한미 이제 일본 한일 관계를 뭐 좀 좋게 만들자라는 네.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또 해오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또 영토 문제에서도 굉장히 지금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기상청에서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일본인들의 인식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그렇죠.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면서 영토에도 지금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포털 야후 재팬도 다케시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엊그제죠.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이제 우리의 파트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맥락을 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를 다 생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신사참배도 하고요. 기시다 네. 총리가 내지는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더 개선시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너무 이것은 좀 지나치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한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명칭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JTBC 취재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동해에서 군사훈련할 경우에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를 공식 명칭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을 할 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일본해를 공식 표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했잖아요. 미국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를 하자 우리가 항의를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역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또 동해라고 하니까 일본이 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지난해 9월입니다. 한반도 동쪽 수역이다 바꾸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일본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제 정했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동해라는 표기 자체를 그 전에는 우리가 항의를 하면 바꾸고 또 이렇게 일본에게 한편 손을 들어줬다가 또 우리 편 손을 들어줬다가 미국이 좀 중립적인 상황에서 관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일본해로 쓰겠다. 이게 공식 네. 입장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그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맞물려서 좀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아픈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교력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를 자꾸 일본해로 하면 독도도 다케시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력을 잘 발휘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대한민국이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인지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픈 부분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북한으로 넘어갔던 그 트래비스 킹 미군이죠. 입영 소식인데 북한이 한 달 만에 이 킹 입영에 대한 소식 전해줬네요. 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요 월북한 킹 입영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제야 보도를 발표했는데 킹 입영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은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요. 미국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요. 트래비스 킹은 또한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의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 입장 어떻습니까? 예, 미 국방부는 이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요.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트래비스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요.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는데 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북한이 인권 침해를 언급한 부분 이게 참 주목할 것 같은데 의도가 뭡니까? 인권 침해. 예, 북한이 인권 문제로 이제 한미일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의 인권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부각하는 맞대응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게 내일부터 열리는 캠프 데이비스 한미일 정상회담 겨냥한 메시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킹 이병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도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앞서 북한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의 명의 담화에서요. 자국 사회에 만연하는 인종차별, 총기범죄, 아동학대, 강제 노동행위들을 묵인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인권 기준을 강요하고 내부 불안정과 혼란을 조장하는 미국이야말로 범죄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